자,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상담 경험이 있는 친구의 소개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자신의 학생부 객관적 평가 그리고 진학 가능한 대학은 어딘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프로필 지금부터 소개하죠. 자, 우리 친구의 장래 희망은 뭘까요? 우리 학생은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은요? 내신 주요교과 평균 3.33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2018년 6월 모의고사 국수탄 평균 3.3 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살펴볼까요? 자율활동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급의 교과 학습 부장으로 활동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108시간, 독서는 총 36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신문 교재 편집반 그리고 글쓰기 자율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독서 활동 우수상 등 총 2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우리 친구 반갑습니다.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 꿈을 꾸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만든 이야기를 드라마화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고 싶어서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꼭 우리 친구가 쓴 드라마를 빨리 보고 싶네요. 자, 우리 친구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모집 집중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내신 평균이 3등급대예요. 과연 희망대학 진학이 가능할지 박종서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네, 일단 성적을 보면요. 국어가 3등급, 수학이 4.53등급, 영어가 4.16등급, 사회가 2.32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3.33등급이고요. 추이를 보면은 국어는 5등급, 3등급, 2등급, 2.5등급으로 상승 후 소폭 하락을 하셨고요. 그리고 수학은 5등급, 6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다시 또 등락이 됐고요. 영어는 6등급, 4등급, 3.8등급, 3.71등급으로 상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4등급, 3등급, 2.33등급, 1.33등급, 2.2등급으로 상승 후 하락하셨고요. 계속해서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겠는데요. 국어는 2등급, 수학 나영은 5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 사회문화 3등급으로 국수탐 기준으로 3.3등급이고요. 3월 달하고 비교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 그다음에 영어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수시 진학 가능성은 어떤지도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이 한 3.4등급이었고요. 최저가 한 5점대 중반까지 갔습니다. 전전년도에도 비슷한 패턴인데 전전년도는 조금 더 짧게 끝났어요. 그래서 평균이 2.92등급이고 최저가 3점대 중반에서 끝이 났고요.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플러스 인재 평균이 3.77이었고 최저가 4등급 중반대였는데 전전년도에는 평균이 3.15, 최저가 3등급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여대 같은 경우엔 바로민재 전형도 있거든요. 거기는 평균이 3.21등급이고 최저가 4등급이었는데 바로민재가 플러스보다는 약간 좀 앞부분에 있죠. 자, 그리고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한성인재 평균이 3.43등급이었고 최저가 5등급 초반이었고요. 전전년도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3.73등급, 최저가 5등급 중반대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합격 가능성이 정량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하셔서 되게 좋은 모양이었는데 특히나 국어나 사회에서 노력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학업 역량이 좀 돋보이고 그러므로 좀 소폭 상향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주요 교과 기준으로 5등급, 3.94등급, 3.04등급,
2.26등급까지 신나게 올라가시다가 3학년 1학기 때 다시 3등급으로 조금 좋은 상승이 한풀 꺾이셨어요. 그래서 과도한 상향은 조금 어렵지만 소폭 상승과 좀 안정적인 하향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가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네, 너무 궁금했던 게 뭐냐면 꾸준히 상승했을 때 이제 성적이 굉장히 안 좋다가 꾸준히 상승했을 때 본인이 가졌던 각오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는 하락한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연계 교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서 범위가 많이 늘어났는데 시간 분배를 늘어난 범위에 맞게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네요. 네, 그런 본인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건 문제긴 문제거든요. 반성과 각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상승될 때는 정말 이를 악물고 하신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아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네, 6월 달 기준으로 표준 점수 합이 350점이고요. 상위 누적으로 20.4%예요. 그리고 100분위는 226점으로 상위 누적 19.5%로 여기도 실수가 조금 적은 편인 것 같은데 점수로는 수도권 하위 대학하고 지방 국공립하고 주요 사립대학교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수능 점수로는 희망대학은 불가능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 명지대 어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251점, 문예창작학은 249점이고요. 서울여대 국어공무는 247점, 그다음에 한성대 상상인재학부 같은 경우에는 236점 정도고요. 그래서 현재 정시 가능권은요. 강원대학교 사회학과라던가 충북대 아동복지학, 그다음에 단국대 천안 중국어 정도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하나에서 한 3개 정도만 추가로 맞추신다면 강원대 신문방송이라던가 서경대학교 국제비즈니스어학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모의고사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수학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수학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릴게요. 그래서 평가원 기출 모음집 있으니까 수학 내팽개치지 마시고 좀 난이도 낮은 문항에서는 오답이 없게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한 3, 4등급 목표로 유형학습에만 집중을 좀 하시고요. 국어는 자신 있는 과목이시니까 1등급을 받아버리시죠. 뭐 그렇게 해서 1등급을 목표로 하시되 2등급 이하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 마지노선을 2등급으로 하시고요. 절대 학습 시간 줄이시거나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난이도 높은 국어 문항에 대한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3등급 유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탐구는 한 과목만이라도 2등급을 좀 확실히 받으신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금 정리가 덜 돼 있으시다면 기출 문제를 좀 푸시면서 그 유형 문항을 학습하신 다음에 모르는 개념을 역으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빠른 시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진학 1순위 대학은 명지대 국어국문학과거든요. 김선우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작가가 되고 싶은 학생 본인의 진로 희망에 맞게 신문 교집 편집반인 동아리 활동, 글쓰기, 자율 동아리 활동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으로 이루어진 전공 연계 독서도 좋은 편이고요. 또 다양한 부분의 어떤 소설들을 읽은 것도 좀 좋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을 좀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저는 글쓰기 자율 활동이 되게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될지. 네. 네. 자, 우리 학생 글쓰기 자율 동아리 내용이 2학년, 3학년 동아리 명칭은 바뀌어져 있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동아리 부원들끼리 글을 쓰고 이를 피드백 받는 작업이 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전 시간에 쓴 글을 읽어보면서 수정할 부분을 부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보완하면서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원들끼리만 하고 사실 이거를 이제 국어 선생님이나 어떤 동아리 지도 선생님하고 같이 한 거는 아니죠? 동아리 지도 선생님께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학생의 동아리 활동 내용이 전 학생으로서 되게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용을 공유한 것, 그다음에 평가와 수정까지 이루어졌다면 이 과정들이 자기소개서 안에서 되게 잘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부각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확실히 동아리 활동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2학년 자율 동아리에 보면 영화의 뿌리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작가의 역할을 수행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표현 방법 및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활동을 했다. 또 이런 활동을 통해 장래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했고요. 교과서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활동을 통해서 조원끼리 협력,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협력의 방법도 체득했다.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라는 꿈을 구체화하는 데 좋은 활동이었고 반장으로 조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색하는 과정에서는 대립되는 의견을 조율하면서 리더십을 길렀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건 뭐였냐면 중심을 두고 기른 역량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잘 표현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했는지, 글쓰기를 교과서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했는데 어떤 교과 단원과 연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중요하게 거기서 길러진 역량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조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리더십을 기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기소개서에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이 저는 가장 기대가 되고요. 사실 약간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의 평가보다는 오히려 학생이 쓴 것 같은 평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역량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막연한 추상적 문구보다 이 안에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과정들이 자기소개서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유성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 제안해 주셨거든요.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공개할게요. 자, 유성훈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5장, 학생부 교과전형 1장 제시해 주었습니다. 수시 히든카드 공개됐는데요.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우리 학생 역시 종합전형 확실히 기대가 되는 학생인데요. 5개 한계로 이렇게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 네. 국어국문학과를 지망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비교과라든가 이런 등등을 봤었을 때 문해 창작이라든가 아니면 문헌 정보까지 포함해갖고 지원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문해 창작이나 문헌 정보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다 좋은데 국문과랑 문해창작과가 제일 가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관련된 그 학과들이니까 충분히 이제 지원할 수 있을 거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종합전형 5개를 놓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대비 지원 대학들을 중심으로 놓고 봤었을 때 교과 성적 대비 비교과가 잘 돼 있는 학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적도 또한 보면은 아까 우리 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상승폭이 있어요. 3학년 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지원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국어라든가 혹은 사회교과가 상승폭이 잘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성적이 3등급대를 놓고 봤었을 때 2등급대까지 나오는 사회라든가 국어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면에서는 그렇게 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요. 또 6월달 모평 성적 대비로 봤을 때 아까 박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대학인 명지대라든가 서울여대 그리고 한성대를 정시에 도전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도전을 하다 보면은 1단계 통과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히 이제 수능 공부를 좀 놓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집중하는 것이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들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수시로 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이 종합전형에서 상향과 적정과 안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종합전형을 놓고 적정, 상향, 안정을 갖다 구분하기는 진짜 힘이 듭니다. 매년 바뀌는 상황과 그리고 학생들의 지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대학이 적정이었다 그 다음 해에는 상향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선배가 작년에 떨어졌지만 올해는 또 누군가 지원해서 붙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놓고 상향 적정 그다음 안정을 구분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학생이 아마 종합전형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름대로 고르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상향은 어디고 적정이 어디일까를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골라놓은 대학들이 대부분 적정하다라는 판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전형을 꾸려나가면 되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학생에게 추천할 수 있는 대학 중에서 동덕여대 같은 경우도 거기 국문과나 문해창작과가 있어서 종합전형 한번 도전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우리 학생이 확인했던 것 같아요. 명지대하고 아마 면접날이 겹쳐 있어서 동덕여대를 아마 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톨릭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도 한번 추천하고 싶었는데 우리 학생 아마 그때가 또 면접 때 서울여대 그 플러스형 인재하고 또 겹쳐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두 대학 빼고 좀 높이 지원을 해본다면은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느낌을 갖고요. 또 밑으로는 경기대학교 KGU 종합전형을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5개 전형을 종합전형으로 성신여대를 좀 위에다 놓고 본인이 원하는 3개 대학을 적정으로 놓고 좀 안정된다 싶은 곳을 경기대로 놓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교과전형 하나를 남겨놨는데요. 사실은 종합전형 6개를 써서 학생들 만났다는 6종을 써도 괜찮은 학생이다 싶지만은 교과전형 하나는 아까 우리 박정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수능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나중에 이것이 또 정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면접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능도 의식을 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최장력 기준이 있는 교과전형 하나를 추천했습니다. 우리 학생이 6월달 모의평가로 봤었을 때 2개 한 6 정도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교과 성적이 3등급대이긴 하지만은 동덕여대라든가 혹은 가천대 교과전형을 한번 도전하는 걸로 해서 종합전형 5개에다가 교과전형 하나를 포함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3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유성호 선생님은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김선욱 선생님, 동덕여대 문해창작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박중서 선생님, 광운대 국어국문학과 찬빛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3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유성호 선생님께서는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성신여대 이 전형이 뭐 상향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만 그 대학에서 발표한 결과 성적 대비로 봤었을 때 약간 상향이 되지 않을까 정량적으로. 그래서 저는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좀 상향으로 놓고 지원해봐라 이런 의미로 추천했고요. 이 전형은 다른 대학하고 비슷합니다.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으로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 60과 면접 40. 다른 대학은 면접 30이 많은데 이 대학교는 면접을 40%를 섞는다는 점에 좀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학생이 준비한 비교과 준비도라든가 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적절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성신여대를 추천했고요. 작년의 결과가 평균이 아마 한 2.6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 학생 국어나 사회교과 성적 대비로 좀 상승이니까 한번 도전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욱 선생님께서는 동덕여대 문해창작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적합한 학생이지만 우리 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면 교과 전형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정말 상향인지 적정인지 안정인지 저희가 가늠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은 계속해서 그 영어를 포함해서 2개 합 5였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도 그랬고 6월에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과를 합한다 하더라도 2개 7까지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동덕여대 문해창작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을 추천드리고요. 교과 100의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2개 합 6. 만약에 영어를 포함한다면 2개 합 6이라고 하는 최저 조건이 있고요. 전년도에는 충원 3명을 포함한 합격자 내신 성적의 평균이 3.2등급이어서 우리 학생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최초 합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수능 공부를 놓치지 않아야 사실은 입시의 결과가 자기에게 합격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과 전형에서는 국문과 점수가 살짝 좀 높기 때문에 문해창작과로 교과 전형을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중서 선생님께서는 광운대 국어국문학과 찬빛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전형 방법은 서류 100에
2단계에서는 면접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안심하실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전년도에는 평균이 3.06등급이었고요. 최저가 3점 중후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전년도도 보면 2점 후반에서 3점 중반까지 형성돼서 일단 뭐 정량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국어에 대한 열이랑 학업적인 역량이 돋보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전형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광운대학교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광운대학교 인재상이 일단은 기본적인 학교 생활에 충실히 참여하고 학업에 끝까지 충실한 학생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좀 섬찟하시죠? 3학년 1학기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성과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해서, 다양한 방면의 활동보다는 자신의 진로에 맞는 일관된 준비를 하고 활동을 꾸준히 해온 학생이래요. 이게 딱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학생이 걱정하는 것처럼 국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이 좀 떨어지셨으니까 그거를 벌충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제가 보기에는 수능도 잘 보시는 거 중요하지만 얼마 후에 보는 9월 모평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광운대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니까요 성적을 아마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9월 달 모의고사 기똥차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친구 궁금한 점 또 있을까요? 네, 서울여대를 지원할 생각인데 네. 제가 바로민 플러스 인재 전형 중에서 어떤 전형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질문 우리 유성훈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네. 저도 뭐 이제 여학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요. 이 바롬과 플러스로 서울여대가 작년부터 나눠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롬인재 전형은 서울여대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학교 생활 우수자, 즉 기초 역량이 충분하고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하는 전형이 바롬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플러스형 인재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뛰어난 학생이 있으면은 뽑겠다라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바롬 인재 전형이라고 한다면은 전공 적합성을 보는 것이 플러스형 인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작년에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서 해보니까 바롬과 플러스형 인재를 면접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전 면접과 수능 후 면접. 바롬이 수능 전에 면접이 있고 플러스가 수능 후에 면접이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면접을 수능 보고 나서 할지 수능 전에 치를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해서 전형을 택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바롬형인지 플러스형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바롬과 플러스형을 한꺼번에 지원한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예의주시하시고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를 같이 그냥 지원을 해도 괜찮겠네요. 우리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 같이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자,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땠어요, 우리 친구? 제가 궁금했던 거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